네? 꺼달라고? 네? 아까 천승기가 해달라 이때는 거절하시고 이거 꺼드릴게요. 자, 우리가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 입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물질은 다 안에 원자들의 화합 또는 이온들의 화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질 자체가 또 입자일 경우, 즉 분자성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된다면 그 입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화학은 어쨌든 물질의 입자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입자들의 상호작용이 지금 어떻게 좀 서머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인 거야. 자,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된다. 그렇지? 왜 갑자기 이걸 배우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 자,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는 건데, 자,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 상태가 있거든?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우리 기체 상태는 입자들이 독립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입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치? 근데 지금부터 공부할 건 뭐냐면, 액체와 고체를 공부하게 될 건데, 액체와 고체 같은 경우는 얘네들 입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가깝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기서 공부하고 물의 특성 배우고 고체의 특성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자, 고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자, 고체 상태는 이렇게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는 고체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 이제 우리는 고체 상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좀 더 열을 가해가지고 입자들 약간의 유동성을 주면, 그치? 약간의 유동성이 가해져가지고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약간의 벌어짐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러한 상태를 이제 우리는 액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액체가 되면서 에너지가 조금은 증가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좀 더 열을 많이 가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입자들을 완전히 독립된 알갱이로 돌아버리게 한다면은 얘네들은 이제 우리는 기체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기체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의 운동 이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얘네들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가지고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는 상태를 공부하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입자들 상호작용 배울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단단하게 지금 잡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상태 변화 시킬 때 우리가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제부터 끓는 점이 높고, 그치? 끓는 점과 또는 이게 고체 상태라면은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입자 간 상호작용이 지금 끓는 점과 녹는 점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자는 이제 이 입자들 상호작용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결합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일 때는 분자 간 인력이다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분자 간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분자 간 힘. 자, 그래서 결합은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요 입자들 상호작용이 원자 또는 이온들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거는 그 입자들의 주체가 원자, 그죠? 또는 이온, 얘네들이 이제부터 입자가 돼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합 이런 용어를 써주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원자와 이온들은 어디서 작용되고 있냐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이온이기 때문에 물질 내부에 있는 어떤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그 물질 내부의 힘이다. 물질 내부의 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물질 내부의 힘. 그죠? 그래서 그 물질 내부에서 이제 결합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게 물질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분자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분자도 이제부터 알갱이거든. 그래서 얘도 이제부터 입자가 됐고요. 그 분자 입자와 분자 입자 사이의 인력은 이제 우리가 결합이라고 쓰지 않고 분자 간 힘이다라는 용어를 써주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얘네들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결합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화학원에서 좀 자세하게 먼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결합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말 그대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이제 우리는 이온 결합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입자의 주체가 이온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합이라는 용어를 써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다음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공유 결합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서로 부족한 전자수를 같이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비금속 원자, 그죠? 그래서 그 원자들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결합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었던 거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는 것도 공부했는데, 이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어떤 금속의 양이온이 배치되어 있고 사이사이를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물질 내부의 어떤 힘이기 때문에 우리도 금속 결합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화학원에서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이온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지. 그래서 분자가 아닌 이온 결정 물질이 만들어진다. 소금 결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이제부터 두 종류가 있었던 건데, 하나는 요게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이라고 얘기해서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 뭐 탄소 남티브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탄소 결정이 있었단 말이야. 기억나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는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알갱이로 튀어나가서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치? 얘는 이제부터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는 알갱이가 하나의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금속 결합은 말 그대로 이제 금속 결합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순수한 금속 결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금속 결정. 그래서 얘도 분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한 거는 요건 이제 화학원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온 결정 이거 말고,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금속 결정 이거 말고, 자 이제 공유 결합을 통해서 그 내부의 힘은 화학원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생성된 물질 중에 분자라는 알갱이가 있는데, 이제 이 알갱이 있는데, 이 알갱이들 사이의 인력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서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자간 힘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어떤 힘들이 있냐면, 쌍극자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쌍극자 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쌍극자와 유도된 유발 쌍극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유발 쌍극자. 이건 없지만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산력이라는 힘도 있고요. 분산력 이런 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는 용어도 있는 거예요. 수소 결합. 어머나 선생님, 얘는 왜 결합이야? 얘는 이 나머지 분자간 인력보다는 좀 강한 인력이기 때문에 결합으로 좀 이제 승진시켜줬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말만 결합으로 쓰고 있는 거지 얘도 분자간 힘이다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괜찮죠? 지금 뭔가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네 가지 힘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거야.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일단은 시간상 좀 빠르게 하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배우기 전에 분자 사이의 힘이니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물질 간의 인력을 얘기하지 물질 내부의 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H2O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여기서 H2O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은 이 원자들 간의 인력은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그냥 하나의 알갱이가 나왔으니까 요 알갱이랑 또 다른 H2O 요 알갱이에 대한 인력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네들 상호작용을 볼 건데, 자, 여러분들 화학원에서 분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는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극성 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지,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가 아닌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극성과 무극성을 나누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 분자 사이의 인력을 공부할 건데, 어쨌든 이 분자들은 우리가 케이스가 극성과 무극성만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했을 때 딱 세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밖에 없냐면 극성 분자랑, 그 다음에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겠니? 당연히.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두 번째는 이게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극성과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도 존재하고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뭐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이제 인력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막 들어가 있다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극성 분자 중에 내가 HCl, 염산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근데 염화수소 기체로 한번 가져와 볼게. 그래서 HCl이 있대요. 자, HCl 있고, 자, 얘네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만 전자쌍을 당기는 능력은 누가 좀 더 센가요? 네? 염소지, 그치? 그 전자쌍을 자신한테 당기는 능력을 뭐라 그래요? 아니. 전자쌍을 자신에게 당기는 능력을 숫자로 표현한 상대값? 클로린이 제일 큰 거. 그래, 그게 뭔데? 전기.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네,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CL이 크잖아. 그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지만 가운데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CL 쪽에 치우쳐 있다고. 그치? 그럼 전자 밀도가 CL 쪽에 많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전자 밀도를 내가 이런 식으로 전자 구름 형태로 그려보자는 소리야. 그치? 그럼 여기가 부분적인 양의 전하를 띠고 있을 거고 여기가 부분적인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극성 알갱이가 하나 남은 거야. 그쵸? 자, 또 하나의 극성 알갱이 HCl 봅시다. 자, HCl 이렇게 보시고 역시나 구름 알갱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부분적인 양의 전하, 부분적인 음의 전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쭉 다가왔을 때 여기서 부분 전하 간의 인력이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이해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얘네들 분자 간 인력이 뭐가 있냐면 극성 분자는 이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극이 분리되어 있거든. 요 분리된 걸 이제 우리는 쌍극자다라는 표현을 써줘요. 또는 이중극자다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쌍극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에 인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극성 분자 사이에는 첫 번째 쌍극자 인력이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요 힘이 여기 있었던 거야. 괜찮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자, 극성과 무극성을 잠깐 얘기해 볼 건데, 자, HCl이 있고요. 자, HCl이 있고 극성 분자야.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는 내가 Cl2 기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쵸? 그럼 얘는 전자 밀도가 골고루 퍼져 있었을 거야. 그치?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그러면 얘는 델타 플러스고 얘는 델타 마이너스고 얘는 그냥 극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고 다음에 다가오자라는 소리야. 그치? 다가오게 되면 자 이제부터 쌍극자가 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쌍극자가 이렇게 딱 다가오고 있는데 자 갑자기 얘는 지금 부분 전하가 없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C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것도 전자들이 쭉 운동하고 있을 건데 얘네들도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잖아. 그럼 갑자기 이 C에 다가오니까 깜짝이야 이러면서 얘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같은 전하가 다가오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극이 편중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쌍극자가 유도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줘요. 또는 유발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유도된 또는 유발된 쌍극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유발 쌍극자. 그래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는 쌍극자가 다가와서 그로 인해서 유발된 쌍극자 간의 인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있는 거야. 자, 얘를 보면, 자, Cl2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자, Cl2를 보면, 자, Cl, 그 다음에 극이 골고루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Cl이 있고, 극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부터 얘네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어머나, 선생님, 얘네들은 애초에 극이 없는데, 그치? 극은 없어. 그쵸? 여기서 어떠한 인력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봐봐. 전자들이 여기 안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도 전자고 너도 전자야. 그래서 막 나도 내 갈 길을 가고 있고 니도 네 갈 길을 가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다가오는 거야. 부담스럽게.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도 마이너스 나도 마이너스니까 어머나 깜짝이야 하면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전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동선이 겹쳐버려가지고 얘네들이 쑥 전자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로 갑자기 전자 운동 때문에 이제부터 극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긴 쌍극자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순간 쌍극자라는 표현을 써준다. 순간 쌍극자.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생기는 이런 현상, 즉 전자 이렇게 치우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편극 현상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편극 현상. 편극 현상. 그래서 편극 현상이 생기면서 순간적인 쌍극자가 생기더라. 그러면 가만히 있었던 요 옆에 있던 CL이 또 영향을 받는 거야. 아씨 깜짝이야 하면서 얘도 갑자기 쑥 이렇게 쌍극자가 유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는 이제부터 유도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순간된 쌍극자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발된 쌍극자가 생겼고 그들 간의 인력이 여기 있는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순간 쌍극자랑 유발 쌍극자의 인력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분산력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분산력이 얘네한테만 있을까라는 거야. 자, 가만히 보면 자, 이 분산력은 어쨌든 전자가 운동하다가 편극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럼 그 전자의 운동이 무극성 분자에만 있겠니? 아니야. 여기선 이미 쌍극자가 있다 하더라도 요 안에서도 전자가 운동하다 보면은 편극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순간 쌍극자가 당연히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분산력이라는 힘은 요 케이스 말고도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다 존재하는 힘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극성과 극성에서는 쌍극자 인력 있지. 그 다음에 플러스 분산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극성과 무극성도 마찬가지야. 쌍극자, 유발 쌍극자 있고 플러스 또 어떤 힘이 있다? 분산력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이렇게 콤비네이션 돼가지고 얘는 극성 분자 사이에서의 인력 요 두 개의 힘을 우리가 분자 간 인력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그럼 얘네들도 얘네들의 콤비네이션을 우리가 이제 또 분자 간 인력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은 분산력 자체가 그냥 분자 간 인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특징일 뿐인 거야.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는 분산력 자체가 그냥 분자 간 인력이다. 그러나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네들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콤비네이션 된 요 힘들의 합이 분자 간 인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괜찮죠? 이해돼? 오케이,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5분 안에 정리하는 것 같아요.